자, 연초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산시장이 주는 새해의 선물. 단타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시기가 연말과 연초라는 사실.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올해 1월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 연초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로 기획한 특별 단타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자, 자산시장 새해의 선물이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연말에 찾아오는 산타랠리를 아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산타랠리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충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걸 실제 데이터와 통계를 보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쉽게 말해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새해 초까지 자산시장이 마치 산타에게 선물을 받은 것처럼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매년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해왔고 많은 개미들이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돈을 벌었던 시기입니다. 산타랠리로 왜 돈을 벌 수 있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말 보너스가 시장에 들어오죠. 그리고 새해에는 더 잘 될 거야, 새해엔 다르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의 낙관적인 심리가 매수 버튼을 가볍게 누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웃자고 하는 말이나 투자시장에 존재하는 농담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산타랠리라는 용어는 1972년 예일 허쉬라는 전설적인 시장 분석가가 처음 정의한 경제 용어입니다.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책 사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일 허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산타랠리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5일의 거래일과 새해 첫 2일의 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통계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미국 증시는 이 기간에 평균적으로 1.3%에서 1.5% 확정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상승 확률만 무려 76%에 달했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인가?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와 자본의 생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너스 효과죠. 연말 성과금을 받은 개인과 기관들이 그 돈을 다시 시장에 재투자합니다. 둘째, 비관론자의 휴가입니다. 장 떨어지니까 떠나야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공매도를 치던 세력들이 크리스마스에 이제 상승장이 나오니까 포지션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 매도 세력이 사라진 시장은 적은 매수세로도 쉽게 오르죠. 셋째, 가장 중요한 이 심리적인 리셋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다라는 낙관론이 지배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통계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이제 산타랠리, 통계적 필연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새해의 선물은 무엇이냐? 산타랠리와 기업들의 세금이 얽힌 하락장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상승장의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가정해볼게요. 올해 비트코인 상승장 덕분에 펀드 매니저들, 그들의 고객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하지만 12월 31일 여러분들 12월 31일 장부가 마감이 되면요, 그 수익에 대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세, 내 돈이 세금으로 엄청 뜯겨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때 기관들이 쓰는 합법적인 절세 스킬이 있습니다.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우리말로는 절세 매도와 재매수라는 뜻으로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좀 잔인합니다. 비트코인은 수익인데 저기 구석에 뭐 한 1, 2년 전에 잘못 사서 마이너스 50%씩 손해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경험들 많으시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린 거는 되게 오래됐고 억울해서 팔지는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물려있는 그 알트코인, 1년째 물려있는 그 알트코인을 12월에 일부러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왜냐? 매도를 해서 의도적인 손실을 만들어 세금을 절세하려는 의도인 거죠. 이건 해당 코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관이나 투자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낮추기 위한 기계적인 매도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코인세법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코인이 오르고 떨어지는 문제들의 해외 코인세법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면 제 방송 챙겨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매년 11월 말부터 연말이 끝날 때까지 시장에 이유 없는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아무런 악재, 뉴스도 없는데 막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위로 가려다가도 매도벽에 꽉 막혀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거 보고 공포에 질리는 거죠. 아, 역시 연말에 떨어지는구나. 시즌 종료다. 사실 기관들이 세금을 막는 과정인데 말이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기관들이 절세를 위해 손실을 확정짓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기관들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에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털어내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과 산타랠리가 끝난 후 수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매도 등이 얽혀 작은 하락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연말 연초에 발생하는 작은 이벤트인 거죠. 그런데 이 이벤트가 끝나면 투자자들에게 아주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시장에 남아있는 약간의 공포 분위기가 끝난 직후 미국의 세무 일정과 휴가 시즌을 고려했을 때 1월 15일 이후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가격은 깃털처럼 튀어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세금 부분과 산타랠리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그 반전의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 차트를 보시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상승했다가 1월 15일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기관들이 움직이기 전 크리스마스 랠리로 단타친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터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12월 산타랠리 시작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지금이 진입하기에 최고의 상황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기관들, 개인 투자자들, 정리해야 할 종목들, 산타랠리랑 절세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했을 거고 새로운 종목에 단타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를 주업 또는 부업으로 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총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지금 상황에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나 이슈가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가격이 깃털처럼 튀어오를 거라고. 현재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코인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지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